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5년 9월 2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이 대통령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엔드 이름 잘 짓네. 한반도 대결 종식 END로 해가지고 한반도 대결 종식한다. END가 뭐냐? 엑스체인지 교류 관계 정상화 노멀라이제이션 비핵화 디뉴클리어라이제이션 약자다. 엔드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 종식 엔드 이니셔티브 내놓자마자 엔드 됐고요. 끝났고요. 뭐야 이것도.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중단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안 되고요. 축소 아이고 안 되고요. 폐기 비핵화한다 이거지.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자신이 제안한 3단계 비핵화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아이고 이빨도 안 먹힐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북한 김씨 패밀리한테 욕도 바가지로 들어먹을 것 같다. 뭐 바가지로 먹어도 어차피 뭐 친북론자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욕 먹어도 뭐 별로 타격도 안 갈 것 같고. 하여간 이거 초반 요거부터가 이미 걸리죠. 뭐 중단부터 시작해서 이거 안 먹습니다. 이거 안 먹힙니다. 북한 김씨 패밀리가 뭐 핵하고 미사일 갖다가 뭐 중단하고 축소하고 폐기한다고 그런 꿈 같은 소리는 안 하는 게 좋고요. 트럼프 유엔 잠재력 전혀 발휘 못해 기후 변화는 대사기고 얼추 우짜가 이미 정했죠. 이재명 말하는 거하고 트럼프 말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말할 거다 했는데 역시나 뭐 이재명은 보나 마나 AI나 팔고 뭐 그랬겠지 뭐. 기후 변화는 대사기고 예상대로 정반대로 얘기했다. 6년 만에 다시 찾은 유엔 총회 연다서 유엔 향해 거침없는 독설. 내가 유엔 대신에 전쟁 해결할 때 유엔서 전화 한 통 없었다. 이거는 뭐 트럼프가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도 그렇죠. 요즘 유엔은 그냥 뭐 좀비입니다. 좀비.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불법으로 미국으로 오는 자 감옥해. 이거는 뭐 이재명 보고 하는 소리야? 자신의 강경 이면 정책 따를 것을 권고. 유럽 향해 러시아 에너지 구매 즉시 멈추라. 그렇지. 유럽 너가 계속해서 미국 우리한테 가지고 뭘 하는데 너거부터 해가지고 물건 사는 거 끝내라 이거죠. 우리 우자가 관련해서 이미 차트 보여드리면서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갖다가 완전히 수입 안 한다 이러면 깜짝 놀랄 거다 해가지고 우자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북핵 등 한반도 정세 언급 없어. 이거는 아직 다루기 그렇고요. 이거는 아직 다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북한 북미 대화 이런 건 아직 할 때가 아니고요. 상을 받는 이거 노벨 평화상 얘기하는 거고 여기 적어놨네.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나의 진정한 상은 수백만 명이 영광 없는 전쟁에서 더 이상 죽지. 이거 대도 안 소리고. 그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것 같으면 가자에서 벌어지는 학살 끝내지요. 탄소 발자국을 줄인 결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생산 시설이 붕괴된 사이 더 많은 탄소가 중국과 그 주변에서 번영하는 다른 나라에서 나왔다. 뭐 관련해서 우짜가 이거 유튜브에서 작년에 말씀드렸나?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그 인간이 사는 사회는요 탄소 기반입니다. 탄소 기반 사회인데 유럽에서 떠드는 탄소 저감 탄소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희한한 소리가 다 나오죠. 없으면 탄소를 갖다가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자 이 소리입니다. 죽자 이 소리. 그냥 자살하자 이 소리입니다. 넘어가고 유럽 맨날 나오는 거 무조건 맨날 뭐라 하는데. 하여간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이재명하고 정반대로 얘기를 했다. 다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았지만 보나 마나 뻔하죠. 이거 기후변화 벌써부터 대사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재명이 보나 마나 AI나 그린 얘기를 했겠지 보나 마나. 넘어가고요. 헌정 첫 법정산 전 영부인 김건희 공개 오늘 첫 재판이다. 구속 기소돼 피고인석 모습 촬영된다. 윤석열하고 동시 재판 진행. 도이치 주가 건진법사, 통일교, 명태균, 아이고 많다 많네. 지금 나온 것만 해도 그러고 보니까 많네. 내용은 그리 짧네. 도이치 모터, 블랙펄 나오고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자본시장법 위반 건이고, 명태균 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다양한데, 다양한데요. 아이고, 내일 저 김 여사 법정에 앉은 사진으로 도배가 되겠네. 아이, 뭐, 축하합니다. 일단 넘어가고.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여당 파산 공세에 사법부 흔들기 우려. 우려는 뭐 우려냐 이미 흔들고 자빠졌는데.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라는데요. 이거 나가면 안 됩니다. 예,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개념 반 말아먹고 이거 더불어나 자칭 진보에서 지난 뭐 윤석열이 자폭질할 때 이거 사법부에서 어떤 입장 내지 않았다고 그런 개념 반 말아먹은 소리를 한다고 그러던데 우짜가 또 들었는데요. 뭐 이거 문자 와서 또 들었습니다. 보고 참 기도 안 차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이라는 거 할 수 있으면 생각을 해보라고. 이거 윤석열 자폭질 끝난 다음에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럼 재판을 주관하는 자들이 사법부가 이미 윤석열 자폭건 계엄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그러면 사법부가 중립이요? 에? 판결을 내는데 사람들이 다 이거 가지고 전부 다 그래 승복하겠냐고. 윤석열이 지금 팬들도 그 버글버글 돌아다니는데 그 승복을 하겠냐고. 당연히 안 하지. 그러니까 사법부가 계엄권에 대해서 입장이나 이런 걸 밝힐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 걸 아예 할 생각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도 이거 망각하고 자빠져 가지고 무슨 뭐 계엄 때 무슨 사법부가 입장을 안 내니 그런 아이고 참. 우짜는 블로그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짜 부모님 세대보다 솔직히 뭐 그 이후 세대 우짜 세대든 뭐 지금 세대든 젊은 세대든 공부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외국도 훨씬 더 많이 나가고 그런데 개념은 더 없어요.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예? 많이 배우면 뭐 하냐고 도대체. 이런 기본 개념 컨셉 그 자체도 지금 못 지키고 앉아가지고 뭔 대도 않은 똥소리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하여간 뭐 계속 뭐 말해봤자 열리나 받고 하여간 대법원장 청문회 이 나가면 안 됩니다. 이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조의대 요 청문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여러 등 곳에 해가지고 여러 사례를 한번 보라고. 이런 판사 불러서 청문회 여는 거 여기에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그 민주주의의 그 홈그라운드라는 미국에서도 이렇게 무슨 청문회하고 대법원장 청문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뭐 판사 불러가지고 청문회하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자체가 없고 청문회 한다 해도 안 나갑니다. 이거는 안 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골라서 하고 자빠졌나. 소비심리 6달 만에 하락 하는 이거 돈 첩불했는데 하락했네 하는 미 관세 건설 경기 우려 영향. 이재명이 돈 첩불인 거는 얘기 안 하고 미국 관세하고 건설 경기 우려 영향만 얘기하네. 어이구 그 와중에 또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포인트 상승. 아이고 또 상승하고 이러네. 예, 소비자 심리지수 해가지고 8월에 111.4인데 9월에 110.1. 아이고 뭐 돈 뿌린 거 이제 약발 떨어지니까 이거 뚝 떨어지죠. 예, 쭉 떨어집니다. 생활 형편, 생활 형편 전망, 이것도 또 마이너스 1이고, 예, 소비 지출 전망, 아이고 마이너스 1이고, 현재 경기 판단, 아이고 마이너스 2이고, 향후 경기 어이구 이건 마이너스 3이고, 전반적으로 안 좋네. 전반적으로 안 좋네. 자, 뭐야, 물가 수준 전망. 요거는 스테이고. 요거는 1 올랐고, 임금 수준 전망은, 요것도 1 올랐고, 잘 들어가는데, 우자가 저 후반부에 세컨드 인플레이션 웨이브 얘기할 건데, 그 관련돼서도 조금,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돌아간다. 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후반부에 말할 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자. 돈 뿌린 거는 어디 가고, 자, 이거는 우짜가 해가지고 중국 거니까, 순서상 뭐 이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인거는데요. 몇 분이야? 벌써 9분이야? 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이거 이미 우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바 있는 그 차트로 해가지고 저 차트로 보여드렸나? 그 간단하게 그 말로만 떼방했나? 그럴 건데, 이거 저 중국이 6번째, 카고를 갖다가 받았다. 어디서? 제재 대상인 러시아 LNG 프로젝트에서 나온 그 물건을 갖다가 받았다. 이 소리죠. 네, 이런 겁니다. 그 제재 대상이 뭡니까? Arctic LNG2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천연가스 LNG죠. LNG, 액화 천연가스. 요걸로 갖다가 어디 항이고 베이하이라나? 예, 중국 베이하이 터미널에서 해가지고 여섯 번째 물량을 받았다. 6 탱커 나왔죠. 6번째 LNG 선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하역을 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예, 75,000 큐빅미터 이래 되고.
예로 되죠. 요게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이거 저거 아틱 LNG2 프로젝트 요거는 지금 제재 대상이죠. 예, 제재 대상인데 중국은 뭐 제재 대상이고 나발이고 뭐 그런 거 우리는 모른다. 아, 이거 나오네. 뭐, 케플라하고 LSEG 해가지고 여기서 저 선박 추적해가지고 하니까 입항했다 이거죠. 예, 그뭐 베이하이 터미널에 입항했다. 뭐 그건데 하여간에 중국은 이거 지금 뭐 뭐 제재 대상이고 나발이고 그거는 니거도 알아서 하고 우리는 러시아 물건, 러시아 LNG 받는다. 이겁니다. 그냥 쌩 깐다. 뭐 제재고 나발이고 니거는 이거가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넘어가고. LNG 얘기했으니까 또 간단하게 가지고 꼽사리를 해가지고 태국 거를 갖다가 낀가 넣어야죠. 맨날 뭐 힘센 친구들 얘기만 하면 좀 지겹잖아요. 자, LNG 얘기가 나온 김에 태국 정보 데이터입니다. 태국 정보 데이터에 따르면 온화한 날씨, 여기 보면은 mild weather 돼 있죠. 그러니까 온화한 날씨가 좋다 이 말이지 뭐. 그러니까 태국이니까 날씨가 좋다는 거는 엄청 덥지 않다 이 소리 되겠죠. 예, 온화한 날씨와 경기 침체, 이코노믹 슬로우다운, 경기 침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면서 올해 2025년 올해 태국의 전력 생산량이 사상 최대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5.4 되죠. 최대 감소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덕분에 이거 아시는 분은 관심 있는 분, 에너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LNG 수입국입니다. 그러니까 LNG를 최대로 많이 수입하는 동남아에서 최대로 많이 수입하는 LNG 수입국인 태국에서 이 전력 생산이 줄어든다. 이 말은 뭡니까? LNG 구매량도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 이 말이 되겠죠? 예, 자연스럽게 이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금덩이입니다. 관련해서 뭐 해가지고 바로 해가지고 뭐 금덩이 넘어가죠. 네, 금덩이는 어제 가지고 0.46% 상승해가지고 1온스에 물론 2차트 기준입니다. 더 올라간 데는 3,800달러까지도 뭐 찍고 이랬는데 하여간 2차트 기준으로 3,764.63 달러고 보시면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RSI 값은 여전히 오바이트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는 조금 우자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거 가지고 좀 단도를 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아니나. 물론 더 달릴 수 있겠죠. 예, 더 달릴 수 있겠는데 우짜가 보기에는 한번 좀 조정받고 가는 게 좀 건강해 보입니다. 예, 우짜가 보기에는 좀 건강해 보인다. 차트 모양이 건강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은덩이 보시면 어제 해가지고 마이너스 0.04% 하락해가지고 1온스에 44.04달러 됩니다. 은덩이는 항상 그렇다시피 금덩이보다는 많이 튀지는 않죠. 예, 요래 됩니다. 근데 RSI 값은 74.42 되네. 하여간에 은덩이도 금덩이는 은덩이네 가지고 조금 한 타임 쉬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우짜 쪽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차트가 좀 건강해 보인다. 뭐 이렇게 보고요. 우짜가 GDX, 벤에크 해가지고 건강 ETF죠. 해가지고 우짜가 주간으로 해가지고 쭉 보여드리는데 요게 뭐 엄청 많이 올랐죠. 요것도 우짜가 보기에는 조정이 예상됩니다. 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이거 주간으로 보는 건데 위클리 주간으로 보는 건데 버린즈 밴드 상단도 올라가 버렸죠. 이거 우짜가 보기에는 조정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광 ETF만 있냐? 아니요. 은광 ETF도 있습니다. 은광 ETF가 뭐냐면 뭐 우짜가 뭐 그냥 하나 뭐 손에 밟히는 대로 손에 닿는 대로 가지고 하나 뽑았는데 글로벌 엑스 실버 마이너 ETF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ETF 중에 하나인데 하여간 은광 ETF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예, 잘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올해 해가지고 초에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뭐 한 30달러, 32달러 이래 되는데 지금 68.58 뭐 이래 되죠. 많이 올라갔다. 이건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보면 대충 보면 지지선이 여기서 저항선이 여기서 보였죠? 예, 저항선이 여기 싹 보입니다. 요것도 올라갔다. 대략 한 39, 40, 40은 안 되고 한 39 정도 해가지고 있던 거 저항선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쭉 가버렸다. 알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해가지고 조정이 예상되고요. 참고로 은광산 주가 주식들 요런 거 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억수로 소수입니다. 은광산주 이런 거는 엄청 소수만 듣다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의 경우에는요, 그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사이클 후반에, 상승 사이클 후반에 특히 유별나게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광산주들의 경우 사이클 후반에 억수로 달리는 경향을 보여준다. 요거는 뭐 참고해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어제 가지고 마이너스 0.11% 하락해가지고 보시면 97.23 이렇게 됩니다. 좀 그렇죠. 지금 꼬라지가 저점에서 22평선 쭉 내려가고 앉아있고 52평선 202평 이래 됩니다. 조만간 해가지고 뭐 좀 우자가 그어놓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그어놓은 어떤 라인을 갖다가 넘어서면 갈아타든지 뭐 수를 내겠다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해가지고 마이너스 0.12% 살짝 내린 가운데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 인덱스가 내린데 우리나라 원화는 오히려 달러 기준으로 0.11% 싸져가지고 1달러에 1393.19원. 야, 정말 실시간으로 똥값 되는 게 보입니다. 실시간으로 똥값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마이너스 0.12% 하락했는데 원화는 오히려 반대로 0.11%더 싸졌다. 대단하다 진짜. 똥값 되고 있다. 똥값. 정말 심각한 거. 이거 정말 이거 계속해서 환율 같은데 관심 있어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아 참나. 뭐 엔화 차트는 무척 안 올리고요. 엔화는 뭐 간단하게 추가해 보면 0.01, 0.07% 그러니까 좋아져 가지고 원화와 반대로 좋아져 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어제 마이너스 0.12% 내렸잖아요. 그 엔화는 그거 받아 가지고 0.07% 좋아져 가지고 1달러에 147.62엔 요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제 마크롱 트럼프 가자 분쟁 멈춰야 노벨 평화상 가능. 요거는 맞죠. 요거는 우자견적으로 동의하고요. 아이고 벌써 17분이 되나가네. 예, 트럼프 이스라엘에 압력 가해야 의자만 있으면 가능. 의자만 아니고 의지다 의지. 예, 시간이 계속 체크하다 보니까 글자를 제대로 못 읽네요. 마크롱 트럼프 양자회담에서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견해에 차이다. 우리가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two state solution 그러니까 두 국가 그 솔루션 해법 말고는 답 없습니다. 답 없고 트럼프의 경우 지금 보면은 그 유대인 쪽에 해가지고 환장했기 때문에 이 꼴이 나고 앉아있고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저거 놔둬가지고는요 이란 미국의 권위는 정말 바닥으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저 짓을 계속 놔둔다. 에이, 그래 놓고 무슨 남한테 어쩌고 저쩌고 소리 합니까? 그건 안 되고요. 마크롱도 계속, 이거 뭐 노벨 평화상,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노린다는 거는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마크롱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가자 분쟁 멈춰야지 노벨 평화상 가능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짜겐적으로 동의합니다. 관련해서 우짜가 뭐, 관련 포스팅도, 지난, 일요일인가 언제 했는데 하여간에 프랑스 관련해서 포스팅 했는데 이것도 영상 만들겠네. 거기서 우짜가 마크롱이 국내 상황이 깝깝하기 때문에 뉴욕 가는 거를 갖다가 학수고대했다라고 얘기한 바 있고요. 자 넘어가고 이거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해가지고 트윗을 했는데 뭐 트윗을 합시다. 뭐 트윗을 했는데 보시면 우크라이나가 EU의 지원에 함께 해가지고 하면은 오리지널 예전 그 국경을 갖다가 되찾을 것 같다. 이 소리죠. 야, 지금 트럼프도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트럼프도 이제 우크라이나 저주에 거의 당첨 직전이라 보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 국경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자가 보기에는요. 협상 타결이라는 허울 좋은 말을 갖다가 트럼프가 떠들었죠. 그냥 뭐 구라인데 우자는 구라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때려치웠다라고 보면 돼 있고 모르지 또 어떻게 될란지 이것도 뭐 맨날 하는 게 탁구 짓이니까 우자의 상대로 우자는 뭐 최소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영상도 만들고 이후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자의 상대로 우크라이나전은 계속되고요. 트럼프도 우크라이나 저주에 당첨되는 분위기로 흘러간다 이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우자 의견을 말씀드려보면 트럼프 2기 시작한 후에 러시아에게 가장 큰 위협은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트럼프가 조작하고 누더기로 만든 평화 탈행이었습니다. 근데 요거 대략 한 반년 정도 해가지고 트럼프가 써먹었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반년 정도의 긴장이 흐른 후에 위협이 사라졌다. 트럼프가 이 구라 팔던 위협이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우크라이나 얘기 나왔으니까 또 업데이트를 해야죠. 요거는 자포리자 쪽이죠. 예, 자포리자 쪽입니다. 보시면 이 평탄 작업이 아주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요게 보면 스테프노히르스크 됩니다. 스테프노히르스크 되고 요 위로 가면 바로 자포리자가 있고요. 여기 그 오블라스트 그러니까 주도죠. 주도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도청이 있는 자포리자 그쪽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평탄 작업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어 넘어가가지고 요거는 어디냐면은 보시면 요 이름 문자가 해가지고 형광색으로 칠해놨죠. 예, 콘스탄티니우카, 콘스탄트 뭐 니노부카 뭐 이것도 하고 뭐 이런데 한번 그냥 줄여서 합시다. 이제 콘스탄티니우카 이쪽인데 보시면 이게 남동쪽 여기서 남동쪽 이쪽에서 뭐가 있나 이거 지명은 안 나와 있는데요. 야히드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인데 여기에 러시아군이 현재 집결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콘스탄티니우카도 이제 시가전에 이제 돌입한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직전에는 여기까지 나왔다가 이제 물러가고 이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그 도로 따라서 이 축선 따라서 해가지고 진입이 되면서 이제 제대로 시가전이 벌어질 것 같다. 어쩌겠쪽으로 예상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세베르스크입니다. 세베르스크도 보면은 뭔가 움직임이 뭔가 큰 게 하나 있죠? 예, 세베르스크 바로 북쪽. 도시 바로 북쪽에 해가지고 러시아군이 크게 해가지고 들어왔다. 요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라인, 여기 호수 비슷한 곳 있죠? 요 라인을 따라서 뭐가 있다 하면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지뢰를 갖다가 엄청나게 매설 해놨는데 여기 바로 코앞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여기 세베르스크 밑에 있는 여기서 또 뭡니까? 여기는 요 이름이 즈바니우카 이러죠. 즈바니우카 바로 초입에 러시아군이 바로 진격해가지고 바로 밑에까지 가 있다. 이게 됩니다. 보시면 요게 주요 그 보급로가 요 딱 두 개죠. 예, 요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여기 해가지고 좀 더 진출하면 요게 위험하고 여기는 요것도 요거 즈바니우카 여기까지 들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도 위험하다 이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 세베르스크도 이제 보급로가 완전히 끊기는 뭐 지금도 뭐 깝깝합니다만 완전히 끊기는 상황에 놓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빅테크 주가 상당히 고평가 파월 발언에 줄줄이 하라. 우자가 그 미국 경제 주요 이벤트에서 파월 나서 떠든다 말씀드렸는데 파월이 나와서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겠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엔비디아 마이너스 2.8%, 애플 마이너스 0.6%, 테슬라 마이너스 1.9% 하락했다. 이게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주가 오르고 내리고 뭐 그 얘기고요. 하여간에 파월 나와서 제대로 한번 해가지고 지적을 한 바람에 해가지고 줄줄이 하락했다 이게 되고 관련해서 우자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뭡니까? S&P 500 슐러 뭐 레이시오 이래 되는데 이게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S&P 500과 주당 순이익 10년 평균값으로 산출한 주가 순익 비율이 뭐냐면 S&P 500 해가지고 나오는 쉴러 PE 레이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우자가 이거를 가져온 거는 39.46이 이랬는데 그러고 보니 차트를 잘못 가져왔구나. 예, 하여튼 이게 S&P 500 쉴러 PE 레이시오라고 있는데 요게 2020년 뭐 얼추 비슷하니까 뭐 그냥 넘어가죠. 2020년 닷컴 버블 이후 처음으로 40배를 넘었습니다. 이게 그러고 보니까 우자가 가져오다 보니까 숫자가 틀렸구나.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여기는 39.62배 뭐 그러니까 거의 40배 가까이 나온다 이 말이고 요때 해가지고 이 닷컴 버블 때가 어떻게 됩니까? 44배 이래 되죠. 그런데 요거 실러 PE 레이쇼의 경우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처음으로 40배를 넘어섰습니다. 우자가 본 거는 40.12까지 나왔거든요. 넘어섰고요. 바꿔서 말하면 파월이 말한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 말을 갖다가 이 차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예담입니다만 의자 앉기 게임 아시죠? 의자 앉기 게임 노래가 흘러나오고 의자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빙빙빙 돌죠. 그러다가 의자에 앉아야 될 타이밍 언제입니까? 음악이 끝났을 때 의자에 앉아야 될 타이밍이 됐을 때 음악이 멈췄을 때 의자에 앉지 못한 사람들은 버려진다. 예,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넘어가가지고 요거는 미국행 유학생 급감 관련 얘기입니다. 미국의 국제무역청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에 유학하러 오는 입국자 숫자가 2025년 8월에 YOY 기준 해가지고 전년 동월 대비 해가지고 마이너스 19% 감소한 31만 3천 명으로 2021년 이후 8월 기준으로는 최저를 기록했고요. 보시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가지고 계속해서 마이너스에 들어가 있죠. 5개월 연속 감소 중입니다. 학생 비자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겠습니까? 아시아죠, 아시아. 근데 아시아 유학생 감소폭이 가장 커서 YOY 기준 그러니까 전년 동월 8월 대비 가지고 마이너스 24% 감소한 19만 1천 명을 기록했고요.
감소율만 놓고 보면 아프리카가 가장 많이 감소해서 마이너스 33% 감소했고요. 서유럽 같은 백인 계열에서 그런지 몰라도 서유럽 학생들은 꼴랑 마이너스 1% 감소하면서 가장 낮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덕분에 미 교육 업계는 올해 2025년 가을 신규 유학생 등록률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넘어가고요. 요거는 해가지고 또 다른 거 해가지고 로이터에서 나온 거 특종 해가지고 나왔는데 엑슨모빌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니셜 어그리먼트면은 좀 초기 합의 초기 계약 이래 할 수 있겠네. 로스네프트 하고 해가지고 한다 이래 되죠. 그러니까 러시아 손실을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 어쩌고 저쩌고 이래 됩니다. 벌써 25분이네. 뒤에도 우자가 파월 관련해서 힌트 준 거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엑슨모빌이 러시아 국영 링크는 우자가 다 해가지고 링크는 잡아 드릴 테니까 해가지고 와서 읽어보시면 돼요. 엑슨모빌이 러시아 국영 에너지 회사 로스네프트와 구속력이 없는 초기 합의가 맞겠지 초기 합의 또는 초기 계약 이럴 수 있는데 우자가 보기엔 초기 합의라고 봅니다. 초기 합의에 사인했고 이번 합의는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후 엑슨모빌이 러시아에서 입은 손실 얼마냐면 46억 달러입니다. 저거는 46억 달러. 러시아에서 입은 우크라이나전 개전 후 엑슨모빌이 러시아에서 입은 46억 달러 손실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 소리가 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전 그러니까 러시아 제재가 완화되어야지만 이거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46억 달러 이게 어디 건이냐면 나와 있냐 이게 사할린 겁니다. 사할린. 여기 있네. 사할린 1 프로젝트. 여기입니다. 여기에 해가지고 그 엑슨모빌이 해가지고 사할린 1 석유 및 천연가스 프로젝트에 요거 들어가지고 있던 건데 요거 전쟁 터지는 바람에 해가지고 발 빼면서 해가지고 46억 달러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할린 프로젝트 1 이게 나오고 이거 46억 달러가 나오고 이거 액수만 보고 그러니까 프로젝트 이름만 보면은 어떻게 돌아가는 판정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우짜가 업계 소식 그때 트럼프가 알래스카에서 푸틴 만났잖아요. 관련해서 업계 소식이 나온 걸 갖다가 추가해 보면 올해 2025년 8월 알래스카에서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났죠. 요때 당시에 엑슨모빌이 사할린 1 프로젝트에 다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논의가 당시에 트럼프하고 푸틴 미팅에서 있었다라는 게 업계 뒷얘기입니다. 업계 뒷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해가지고 엑슨모빌이 해가지고 초기 합의에 사인했다. 이게 되겠죠? 나름 의미심장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해가지고 세컨드 인플레이션 웨이브 관련해서 아폴로에서 나온 차트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아폴로 차트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굿즈 섹터 인플레이션, 서비스 sek터 인플레이션 이라고 있죠. 굿즈는 뭡니까? 관세하고 관련되겠죠? 보시면 관세하고 관련된 게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 다시 이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 그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더 안 내려가고 옆으로의 개걸음을 치고 있죠. 관세로 인해 가지고 굿즈 물가 상품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고 요래 가지고 다시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아폴로에서 차트를 내놨는데요. 그러면 요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이어가지고 아폴로에서 72% CPI 컴포넌트 그러니까 CPI 구성 요소 중 72%에서 2% 이게 뭡니까? 패드의 인플레이션 타겟이죠. 요 2%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미국의 CPI 구성요소 중 72%가 패드의 인플레이션 타겟 2%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지난 3년 내 가장 높고요. 지난 3년 안에 쭉 올라가면 걸리는 게 요 정도에 걸리잖아요. 지난 3년 안에 가장 높고 1년 전 대비해가지고는 1년 전 해가지고 9월 이래 되죠. 요거 걸리네. 55 걸리잖아요. 55. 1년 전 그러니까 8월, 9월 데이터에 보면은 1년 전 2024년 9월 데이터에 55에서 크게 증가했다. 이게 됩니다. 72까지 올라갔으니까. 우한폐렴 이전인 2018년 요기죠. 우한폐렴 이전 요때 기준 2018년 2019년 이때 평균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습니까? 요게 요래 해가지고 중심을 갖다가 잡아보면 대강 한 5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거 72%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우자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세컨드 인플레이션 웨이브, 우자가 뭐 올해 2025년 뭐 예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관련 뭐 영상도 만들었고요. 그때 슬슬 그래 돌아가는 분위기다, 이게 되겠죠. 이런 가운데 해가지고 아폴로 역시 해가지고 2021년 해가지고 1970년 해가지고 반복하냐, 예전에 1970년대 인플레이션 웨이브를 갖다가 반복하느냐, 이걸 갖다가 차트를 해가지고 다시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요 끄트머리 올라가고 있죠. 예, 끄트머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어 CPI가 올라가고 있다, 이게 됩니다. 첫 번째 1차 웨이브, 2차 웨이브 이래고요. 결론은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통제 불능 상태이고, 이로 인해 곡선이 가파라지면서 기간 프리미엄 상승하고 TIPS, 팁스랑 손익분기점이 상승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게 아폴로에서 내놓은 분석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미국의 M2 통화 공급도 업데이트 됐을까 말씀드려보죠. 요거는 우자가 YOY 전년 그러니까 동월 대비로 해가지고 차트를 갖다가 바꿔서 해놨는데, 보시면 8월에 4.76793 뭐 반올림에서 4.77% 해가지고 지금 M2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 됩니다. 숫자로 말씀드려보면 미국의 M2 통화량이 7월에 22조 1158억 달러에서 8월에 22조 1954억 달러로 한 달 사이에 796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YOY 기준으로는 4.77% 상승했다, 증가했다,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우자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파월의 힌트와 미국의 고용률이라는 얘기입니다. 벌써 31분에 빠르게 말씀드리죠. 우자가 해가지고 어제 말씀드렸죠. 9월 그 FOMC 미팅 끝나고 난 후에 해가지고 파월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간과하고 있고, 우자는 잠깐 언급만 했는데 이걸 언급하고 넘어간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걸 좀 더 제대로 얘기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해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예고를 했고요. 자, 말씀을 제대로 말씀해드리죠. 9월 FOMC 발음 잘 안 되네. 9월 FOMC 이후 인터뷰에서 파월이 억수로 흥미로운 점을 언급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파월이 뭐라 떠들었다. 관세 중 대부분을 수출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있는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기업과 사업체, 수입하고 유통하는 그런 회사들이죠. 모든 기업과 사업체들은 해당 관세를 적절한 시기에 소비자에게 전가할 의향이 있다라고 파월이 FOMC 미팅 끝나고 난 후에 나오는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월이 묘사한 것은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압착, 히든 스퀴즈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수입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들은 더 높은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고 있죠. 지금 관세 때문에 지불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가격 인상을 통해 자신들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근데 뭐냐면 미국 소비자들의 호주머니가, 우리가 지금 연체 같은 것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소비자들 연체, 신용카드 연체, 각종 연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소비자들의 호주머니가 이미 텅텅 비었다는 게 문제인데요. 가계 예산은 지금 현재 미국 소비자들의 가계 예산은 부채가 증가하고, 그리고 체납하고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 임금으로 인해 계속해서 압박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관세 비용을 증가하려고 하면 할수록 수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감소하겠죠. 즉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발생한다, 이게 됩니다. 물론 기업들은 이 문제 악순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습니까? 비용을 흡수하고 있죠. 관세 비용. 하지만 비용 흡수 같은 숨겨진 압착, 히든 스퀴즈의 경우 기업들의 마진이 줄어들고 다른 곳에서 비용을 절감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유지하기 더 어려워지게 만든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성 압박이 심화되면 경영진, 지금 회사를 돌리는 사람들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어지지요. 선택의 여지가 살짝 없습니다. 왜? 관세를 통제할 수 없잖아요. 관세 통제 누가 합니까? 트럼프하고 여기가 하지. 회사 돌린 사람들한테는 관세 통제를 못 하잖아요. 경영진은 관세를 통제할 수도 없고, 소비자들의 소비 증가를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돈을 풀겠어요? 뭘 하겠어요? 따라서 경영진이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자구책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지출,
지출을 갖다가 손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출 통제는 고용을 줄이고 성장 계획을 축소하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근무 시간 그리고 초과 근무를 줄이는 것으로 항상 그렇듯이 이어집니다. 그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가피하다는 핑계를 대고 해고가 이어지게 되고요. 2025년 9월 현재 이런 상황의 조기 징후가 목격되고 있는데 제조, 해운, 소매업과 같이 무역에 노출된 기업들은 조용히 직원들을 감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초기 단계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악순환이 일단 시작된다 하면은 거의 멈추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알 수 있는데 관세가 유지되고 소비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호주머니를 걱정한다면 파급 효과, 리플 이펙트는 노동시장으로 더욱 확산되면서 진정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파월이 미리 암시 또는 힌트를 줬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힌트 줬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모든 기업과 사업체들이 해당 관세를 적절한 시기에 소비자에게 전가할 의향이 있다. 관세 대부분을 수출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있는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하여간에 요즘 미국인들의 이 수준으로 봤을 때 미국인들이 뭐라 보겠습니까? 트럼프 관세를 해외 정책으로 볼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트럼프 관세에서 발생한 비용은 결국 미국 국내로 기결되어서 미국인들에게 청구가 됩니다. 공급망을 통해서 퍼져 나가면서 마진을 잠식하고 최종적으로는 일자리 감소라는 형태로 뭐가 나타난다? 트럼프 관세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고용률을 또 보시죠. 보시면 해가지고 프레드 차트인데 보여가지고 총 난파함 해가지고 고용률입니다. 보시면 제가 화살표 해가지고 표시를 했다시피 리세션 되면은 고용률 요게 해가지고 뚝 떨어지는 계속해서 뚝 떨어지는 걸 다 볼 수 있죠. 말씀드려보면 미국의 고용률이 2025년 7월에 3.3%로 떨어졌는데 이 수준, 요 수준은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2001년, 2008년, 2020년 이때처럼 경제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만 볼 수 있는 이 수준입니다. 3.3%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상황은 안정되는 게 아니라 악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 계속 내려가잖아요. 이거 계속. 지금 리세션 표시만 떴다 뿐이지. 계속 이거 계속 되잖아요. 경제 기반 자체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패드가 마이너스 25bp 금리 인하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번 금리 인하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금리 인하 주기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있고요.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패드가 지속적인 완화 주기 이징 사이클에 접어들면 실업률은 상승을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급증합니다. 고용률 떨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실업률이 폭발한다 이 소리잖아요. 2000년대 초 패드가 금리를 인하했지만 실업률은 이후 수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했고 2007, 2008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리 인하가 먼저 이루어졌지만 일자리 감소는 항상 뒤늦게 훨씬 나중에 피크에 도달했다. 이걸 갖다가 거꾸로 해가지고 놓고 보면 바로 해가지고 실업률이 되는 겁니다. 훨씬 나중에 해가지고 피크에 도달했다. 뭐가 일자리 감소가 이래 됩니다. 금리 인하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패드가 마침내 문제를 인정하고 피해가 이미 확산되고 있음을 인지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뒤늦은 2025년 7월 데이터에서 목격되는 낮은 고용률 3.3%와 패드의 완화 정책이 맞물리는 것 역시 이전에 목격된 현상이며 똑같은 현상이며 과거에 그렇듯이 이런 현상은 거의 항상 실업률이 안정되기보다는 상승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패드의 금리 인하는 경기 순환의 균열이 커지는 부분이지 상황이 마법처럼 반전되는 부분은 아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9월 2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